이번에 운동화 하나 새로 살 거거든? 흰색으로 살까 검정으로 살까 고민 중이야. 흰색이. 맞아, 무조건 흰색이야. 흰색? 당연하지. 흰색? 근데 흰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게 중요하지. 뭐야? 그니까 전 미리 알바를 구해놓지 그랬어. 근데 봐봐. 내가 평일에 학교를 가지? 근데 주말까지 너네처럼 그렇게 알바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안 돼. 너무 힘들어 진짜. 근데 나는 이번에 빵집 알바 새로 들어갔잖아. 나 시간이 진짜 하나도 안 아깝던데? 내가 꿈이 제빵 사기도 하고 거기서 막 빵도 먹을 수 있고 진짜 좋아. 하나도 안 아까워 진짜. 누나 진짜 멋있다 멋있어. 진짜 나 빵 많이 먹고 좋아. 당신이 뭐하냐? 나 이번에 새로 신발 살 거 보고 있었어. 봐봐 이거 봐. 멋있지? 그치? 예쁘지? 근데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좀 상담 좀 받고 있었어.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용돈이 없다? 그럼 알바해야지. 나도 사과 패드 사려고 알바 시작했거든. 알바몬스나 알바이번 찾아봤어? 지금 찾아보고 있어. 꿀알바 찾으려면 빨리 해야 된다. 곧 방학이라서 그런가 알바 자리가 다 차가지고 쉽지가 않네. 이건 너무 늦게 끝나니까 패스. 어, 야 이거 시급 쏠쏠한데? 잠깐만 집이랑 열정거장이 떨어져 있네. 가는 데만 40분. 야 잠깐만. 나 지금 완전 대박 꿀알바 찾았거든? 자 집에서 일해도 되고 일도 쉬워. 그리고 시급이 12,000원. 근데 하는 일이 자세히 안 적혀 있긴 하거든? 근데 가입비 10만 원이랑 민증, 통장,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합격이래. 어때? 이거 해볼까? 이거 가입비 10만 원만 마련하면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어? 야, 뭔가 이상한 거 없어? 뭐가? 잘 읽어봤어 그거? 너네 월급 받으려고 통장 사본이랑 민증 제출하지 않았어? 비밀번호하고 내 통장에 돈도 없고. 이게 시급이 높은 알바라서 가입비 내면 바로 합격시켜주는 것 같은데? 고생 덜하고 좋은데? 야 유민아, 넌 진짜 순수하구나. 이건 누가 봐도 위험하고 수상한 일이잖아. 뭐 하는지도 안 적혀있고 시급만 달러 12,000원 적혀있으면 그걸 어떻게 믿냐? 가입비를 내는 게 어딨어.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통장인데 요즘 은행에서 통장을 잘 안 만들어주거든?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했는데 이상하지 않냐 그거? 야야야. 잘못. 야 진짜 얘가 이해 못해서 그래. 야 그래. 왜? 이해했어. 이해 못했잖아. 이해했다고. 또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조건이 너무 좋았는데. 조용. 누가 봐도 이상한 알바니까 이런 거 패스. 내가 답답해서 한번 찾아봤다. PC방 알바 어때? 완전 좋아. 앉아있을 수도 있고 가깝고. PC방 게임도 좋아하잖아. 나 게임 완전 좋아. 근데 우리나라 PC방을 더 못할걸? 저번에 나랑 친구랑 자주 가는 PC방에 알바 공고 올라왔길래 나랑 같이 지원했는데 사장님이 나이 물어보더니 고등학생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오 정세현, 우리 PC방 아직 못해.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 노래방이나 인형 뽑기 이런 데 가가지고 면접 봤는데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 하더라고. 돈 벌기가 쉽지가 않네. 근데 나 질문 하나 있어. 알바할 때는 뭐 어떤 거 챙겨가야 돼? 그건 갓 알바를 시작한 내가 말해주도록 하지. 일단 첫 번째는 친권자 동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 그거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다 참고해서 그거 작성해서 갖다 주면 돼. 너 나랑 같이 알바 찾아볼 땐 언제고? 많이 컸다? 그럼 너도 좀 빨리 잘하? 해 그럼. 알았어. 근데 그러면 너는 뭐 알바 찾는 비결 같은 거 있어? 너도? 내가 누구냐. 계획하면 당연히 이해해주지. 작년에 알바 해야겠다고 마음 먹자마자 방학 한 달 전부터 발품 팔았지. 그래도 자주 가던 편의점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구하신다고 문에 붙여놔서 내일은 가서 말씀드렸어. 근데 혜주야, 너 근로계약서 잘 썼어? 그 막 사장님이랑 친하다고 막 말로 한 거 아니야? 첫 출근하고 나서 근로계약서 바로 작성했지. 근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 글자도 수두로 빽빽이고 사장님이 이런 중간에 쓰자고 하셔서 그냥 바로 써놓으신 데다가 난 서명만 하고 바로 이랬지. 사장님 좋으신 분이라 괜찮을 거야. 응? 걱정하지 마. 너는 유민이한테 말하지 마라. 근로계약서 얼마나 중요한데. 너 그냥 지금 집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봐. 빨리 집 가서 찾아봐. 우리 엄마보다 어떻게 해? 잔소리가 심하냐? 내가 찾아볼게요. 재윤아, 나도 근로계약서 쓰긴 썼는데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적힌 문서이다. 고용 계약 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금액 및 지급 시기, 노동 시간, 해고, 사유 등이 나와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서이다. 관련 서식으로는 연봉 계약서, 고용 계약서, 이력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이 있다라고 백과사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유민이가 한 말이 맞아. 그거 그대로 읽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중요한 문서. 이게 바로 핵심인데 우리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알바를 하지만 어른들과 똑같은 노동자이고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서가 이 근로계약서인데 꼼꼼하게 보고 체크하고 꼭 잘 써야 돼. 내가 일하는 시간 뺏기는 건 진짜 싫거든.
니네는 알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 것 같아? 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중요하지. 앉아서 일만 하는 건 진짜 너무 지루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빵집에서 이러면 빵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잖아. 부럽다? 빵 많이 먹어. 부럽다. 나는 집이랑 무조건 가까워야 돼. 지금 일하는 것도 바로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서 자주 가기도 했고 내가 잠이 많잖아? 난 무조건 1분이라도 더 잠을 자야 되는 타입이라 집이랑 가까운 게 최고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지, 돈. 돈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 그리고 너네도 시급 높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알바로 한다? 그럼 진짜 좋아할 거잖아. 완전 땡큐지. 각자 합리적인 이유가 있네.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나도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해봤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 그치. 3달 전에 왜 그만뒀는지 얘기했어? 내가 그때 풀타임이었는데 와,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에이. 일 같은 것도 나한테 떠넘기고 와, 매번 지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사람인 것 같아.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이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취직 인허증을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갖추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나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직 서류를 구비하여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노래방, 호프집, 인형뽑기방, PC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나 도살 업무, 위험약품 취급 업무 등 보건, 도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근로조건들을 적어놓은 문서로 정당한 근로조건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 근로계약서 보이시죠? 지금부터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번,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가 누구인지 작성해야 해요. 사용자에는 사장님을, 근로자에는 본인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2번,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적어야 해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3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업무를 할지 적어야 합니다. 4번, 근로계약서에는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기로 한 시간과 근무 시간은 도중 업무에서 벗어난 시간을 정합니다. 5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주요일을 적는데요. 일주일 동안 언제 출근한지 요일을 적고 일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요일을 정하여 그 요일을 적으면 됩니다. 6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적어야 합니다. 사장님과 시급, 주급, 월급, 지급 날짜,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사장님 하나, 나 하나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유도해 보세요. 알바비 받을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알바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래요. 학교에서 담임쌤이 알바하려면 근로계약서 쓴 거 제출해야 한대요. 부모님이 알바하는 거 허락해주는 대신에 꼭 근로계약서 가지고 오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 야, 언제 오냐? 권유민 진짜 좀 힘들어 기다리기. 언제 10분 와? 늦었어 10분. 늦어서 미안. 아니, 오늘 내가 진짜 칼퇴하려고 그랬거든? 퇴근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음료 주문이 밀려들어. 내가 누구야? 우리가 있잖아. 다 처리하고 오느라 늦었지. 좀 봐주라. 나 오늘 첫 월급 들어오는 날이거든. 오. 야, 얘 수소고기를. 잘 들어왔을라나? 야, 축하. 진짜, 야. 왜?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아. 에이 뭐야? 월급 받았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시간이 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조금 더 적게 들어온 느낌? 원래 주말 알바 월급은 코딱지만 한 거야. 나도 첫 월급 할 때 눈물 흘렸어. 내가 일하는 시간으로 얼마일지 계산을 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 좋아.
너 시급 얼마 받기로 한 거야? 알바 면접 볼 때 사장님께서 너 일 잘할 수 있냐고만 물어보셔가지고 약간 휩쓸리듯이 했던 거라서 그래서 사실 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도 못 물어봤어. 합의라고만 뭐 적혀있고 그래서 뭐 따로 말씀해 주시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지. 헐, 너 근로계약서 안 썼어? 시급이 얼마인지 적혀있을 텐데 근로계약서에? 확인해봤어? 내가 첫 출근 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나요? 라고 여쭤봤었거든? 근데 사장님께서 방학 동안만 짧게 일하기로 했으니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하셨거든. 저번에 니네가 꼭 써야 된다 했었는데 써야 돼. 나는 그냥 일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안 써도 되나 보다 뭐 문제는 생각했었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들어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다. 재윤아, 니는 얼마로 계산했길래 갑자기 안 맞는다는 거야? 나는 일단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는데 나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했었던 거거든. 야, 지금 당장 사장님한테 전화나 문자로 빨리 연락드려봐. 내가 알바 엄청 많이 해봤으니까 나니까 그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생 권예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들어온 급여를 확인했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덜 들어온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보냈다. 잘했어. 잘했어. 너무 긴장돼. 아니, 걱정하지 마. 답장 왔어. 잠깐만. 뭐래? 유민아, 내가 말 안 했었나? 면접 때 시급은 7,000원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네가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넌 청소년이라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단다. 나이가 어려서 성인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미숙하잖니. 같은 돈이면 내가 청소년을 굳이 채용하지 않았겠지? 그래도 나는 널 믿고 채용했으니 앞으로 일 열심히 해주었으면 한다. 수고. 이렇게 왔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데 최저임금은 성인한테만 적용되는 거라고 하시고 하긴 뭐 내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청소년이랑 성인이랑 똑같은 노동자야. 애초에 최저시급이란 게 성인, 청소년 모두 다 해당되는 건데 아, 너무 당연하게 말해서 진짜 나도 널 헷갈리고 했네. 야, 사장님 그래? 진짜 너무 하신다. 마치 너 챙겨주시는 것 마냥 말을 그렇게 하시네. 나도 작년 여름방학 때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맞아. 그러다가 어렵게 찾아서 면접 보러 갔더니 시급이 최저보다 낮았는데 응? 사장님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고 안 할 거면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 그 사장님 말을 너무 이쁘게 하시네. 응. 아, 미성년자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때는 친구들이랑 여행 갈 돈 모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일했는데 억울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계약서에 효력이 무효라서 나중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대. 근데 말도 못하고 진짜. 아니 나 이거 돈 받을 수는 있는 거겠지. 아니 사장님한테 괜히 말씀드려다 잘리면 어떡해? 아 나 이거 진짜 알바 간신히 구한 거 알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준비해보자. 인터넷에다가 우리랑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확실하게 방법을 찾아보자.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알바비 제대로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봐야겠지? 아, 근데 유민아, 너 진짜 오늘 오래 일했다. 날씨가 진짜 더운 거 알지? 알지. 그래가지고 카페에 사람이 진짜 많아. 저번 주에는 진짜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일한 거 같아. 에이. 말이 돼 이게? 그치? 죽는 줄 알았잖아. 12시부터 5시까지거든? 근데 10시 넘어서 끝나고 이러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주문 들어왔으면 좋겠다. 프라푸치노 종류는 7가지가 넘거든? 왜? 근데 그게 한 번에 7가지 주문이 밀려 들어온 거야. 나 진짜 울면서 만들었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빼고 메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서 오세요. 아 맛집입니다. 나 저번에 브레이브걸스 콘서트 가려고 단기 알바했거든. 고등학생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그치? 그 뭐 야간 근로? 그거 하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10시간 이상 일하는 건 문제가 없으려나? 당연히 문제가 있지.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원칙상 7시간. 합의하더라도 8시간밖에 안 돼. 근데 뭐 우리 원래 일하기로 한 거는 5시간인데 뭐 이렇게 조금 며칠만 더 그런 거니까 괜찮지 않나? 아니 안 될 거야. 그리고 밤 10시가 넘었잖아. 야간 근로하는 게 적용되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 부모님 허락 있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시급 물어볼 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물어봐야겠다. 유민이 그래도 힘들었겠다. 좀 쉬면서 했어? 뭐 우리는 쉬는 시간 좀 있었어. 혜주는 저번에 편의점 알바할 때 쉬는 시간 좀 있었어? 편의점은 휴게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 서 있다 앉아 있다 반복해야 되고 그치. 그 손님이 안 올 타이밍을 찾아서 잘 쉬고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래도 온전히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니어서 잘 시급을 챙겨주셔. 근데 혜주야, 그 SNS에서 보니까 뭐 편의점 재밌는 이야기 막 맞아, 이렇게 맞아. 올라오는 거 있던데 너는 뭐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 없어? 하나 나도 얘기해. 있었지. 나도 편의점 알바하면서 울보는데 라면 먹으려고 손님이 막 들어와가지고 손님이 먹었어? 그게 아니라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안 들어가지고
내가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에서 14시간이라거든? 근데 저번 주에는 사장님이 1시간만 더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주휴수당 조건이 만족이 됐거든. 근데 이번에 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원래 약속한 시간이 14시간이니까 몇 시간 더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아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원래부터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서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아마 못 받을 거야. 에 아쉽다. 와, 아쉽다. 알바 도중에 생긴 일, 이럴 땐 어떡하죠? 최저임금 들어보셨나요? 최저임금 제도는 나라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장님이 근로자의 최소한 그만큼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단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누구든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도 한답니다. 알바를 구할 때 너는 청소년이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돼. 삐. 우리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손님이 없어서 최저임금 못 줄 것 같다. 유유. 삐.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어디 가서 이 금액 못 받아. 나라서 이 정도 주는 거야. 삐. 사장님, 청소년이어도 손님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 1년 이상의 기간이나 기간의 정함 없이 쭉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그렇다면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그동안 사장님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일하기로 했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일이 처음이거나 혹은 서툰 근로자를 위해 일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교육기간을 두는 곳이 있어요. 출근해서 똑같이 일한 것 같은데 배우는 동안이니 돈을 줄 수 없다. 이 기간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면 오히려 가르쳐줬으니 교육비를 내라 라고 하는 곳이 있기도 해요. 교육기간에도 정상적인 근로를 한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시간을 의미해요. 근로자는 일할 의무가 주어진 시간, 사업주는 근로에 대해 임금을 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할 준비 상태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며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죠. 주휴수당은 1번, 한 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번,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개근을 했다면 업종과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한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되지 않아요.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너는 주말 알바라 주휴수당이 없어. 삐. 너 오늘 지각했으니 주휴수당 못 줘. 삐. 사장님 다음 주에 약속이 있어서 알바 빠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는 나오지 못하니 주휴수당 없다. 딩동댕동. 우리 다음 영화 때 뭐 볼까? 영화 모임. 로코. 꼰 애니메이션. 야, 스릴러지. 아 진짜 유치해. 이거 진짜. 유치해. 쉿! 극장 가면 액션. 아 진짜. 뭐야? 아, 그냥 다음 주 정하자. 너 귀찮지? 대충 산다 대충 살아. 진짜 왜 진짜 그래? 대충 말하네. 맞다. 너 곧 빵집 그만둔다며. 그거 뭐 언제까지 이래? 나 아마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할 것 같아. 왜냐면 나 다음 주부터는 다 학원 나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면접 볼 때는 내가 1년 일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번 3개월밖에 안 하고 빠지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사장님이 그 뒤로 연락이 없으시네. 알바 모집 사이트에 공고는 올려두셨는데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도. 너 그러면 그거 다음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둘 수 있는 거야? 그 전에는 못 그만둬? 아 그걸 잘 모르겠다.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치. 나 다음 주에 진짜 학원 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미리 말씀드렸잖아. 어느 정도 시간도 드렸고 너도 할 일 다 정리해놨고 따님한테는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닐 텐데 걱정하지 마. 짜증나. 그나저나 네 월급은 언제 들어올라나? 그러게? 다음 달에 주실라나? 알바 막날에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만두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 사장님 좋은 분이잖아. 맞아 그치, 맞아. 그거 주시겠지?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알바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어. 왜 그렇게 되셨대? 사장님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문을 닫으신대. 몇 달 전에 맞은편에 큰 편의점 하나 생긴 거 나서 편의점? 풀타임으로 알바 쓰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그 사거리. 사거리? 그 편의점. 아, 사거리? 거기 진짜 어디? 크거든. 거기 안에 들어가면 1층, 2층, 3층, 4층, 5층. 편의점이? 거의 빌딩이야. 근데 얼마 전에 곧 알바한 지 1년 다 돼가서 너 퇴직금 기대한다 그러지 않았어? 맞아. 한 달 후면 1년인데. 그러니까. 와, 시간 진짜 빠르다. 근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 달만 더 채우면 되는데. 아니, 뭐 네가 그만두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게 사정으로 문 닫는 건데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맞아. 사장님 사정으로 못 닫는구나. 그래도 퇴직금은 아마 못 받을 거야. 왜냐하면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아쉽다. 그치? 아, 그러게. 그게 진짜 아쉽긴 하다. 퇴직금 진짜 너무 아쉽다. 너 나랑 여행 가기로 했었잖아. 어, 내가 원래 퇴직금 모아가지고 너랑 같이 여행 가려고 했었잖아. 제주도! 전에 니네 오빠가 알바다 갑자기 잘렸다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오빠 레스토랑 알바했었는데 주휴수당커녕 최저 시급도 못 받고 결국 잘렸었지. 사장님한테 시급이랑 주휴수당 말씀드렸는데 가게 사장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오히려 오빠한테 뭐라 한 거 있지. 뭐래?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고 당장 나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하셨어.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이 모든 걸 카톡을 했다는 게 진짜 제일 어이가 없어. 와, 최악이다 진짜. 그때 우리 오빠 사장님이 자르면 어쩔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 했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이 아닌 말로만 전달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데 아니면 30일 전에 미리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일고 수당 신청도 가능하고 완전 아쉽다. 지금 알바 꿀팁들을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권리 챙기기 진짜 힘들다, 그치? 맞아.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혼자서 알아보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 맞아, 인터넷을 찾아봐도 자세히 안 나오고 만약에 나와도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알면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할 텐데. 재훈이 너는 경험 때문인지 많은 걸 아는 것 같은데 따로 정보 얻는 곳이라도 있어? 난 SNS 하다가 청근익이라는 곳을 발견했어. 청근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인데 알바 꿀팁이나 안내 같은 것들,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 다양한 것들 막 올려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모든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러면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진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믿을 만한 정보긴 해. 공인노무사가 도와줘. 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직업이야. 근데 사자 들어간 직업이면 이용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아? 맞아. 청소년이란 무료야. 더 필요할 경우에는 노무사가 직접 1대1로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무료라니 진짜 더 든든한데? 만약에 우리가 부당하게 그만두게 됐을 때 사장님하고 껄끄러워져가지고 연락하기도 되게 무서운데 그 과정을 대신 도와주기도 하는 거니까. 알바할 때 모르거나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혹시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무조건 이용해야겠다. 그니까. 나 이제 알바 그만둘 거야. 일을 잘 그만두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어떻게? 이렇게! 1번 그만두기 전 미리미리 사장님께 말씀드릴 것. 나 나가기 싫다. 그냥 잠수 탈까? 안 돼요. 사장님, 저 알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냥 그만둘래요. 당일 통보는 안 돼요. 2번 인수인계를 잘하고 회사 물품이 있다면 미리미리 반납할 것. 가게 열쇠, 유니폼 갖다 주기 귀찮은데 나 몰라라 하는 건 안 돼요. 정말 일이 나와 맞지 않거나 힘들어서 그만둘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미리 사장님께 바로바로 말씀드리기. 사장님은 내일 내가 알바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매우 곤란해요. 여기서 혹시 한 곳에서 쭉 일해서 1년 넘은 사람 있나요? 1번 일할 때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했고 2번 일한 지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윤아, 나 사장인데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그만둬라. 네? 뭐라고요? 나 지금 해고당한 건가? 나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해고를 한다면 어떡해? 이렇게! 사직은 근로자가 사장님께 저희 그만둘게요 라고 말하는 걸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고는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계속 일하고 싶어도 사장님이 관두라고 하는 거죠. 학교 생활에 비유하면 사직은 자퇴이고
해고는 학교의 퇴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경영상의 이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정당한 사유라면 어쩔 수 없이 예외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한 해고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고는 1번,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2번,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장님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문자나 말로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1개월 전에는 미리 이야기를 하거나 30일치 통상 입금을 주어야 해요. 근로자도 직장을 잃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청소년 근로건익센터 전화 카톡 홈페이지에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세요. 저 주휴수당이 궁금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두 번째, 청소년 근로건익센터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장님한테 말해보세요. 사장님, 얼마 전에 주신 월급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데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도 만약 사장님이 그대로라면? 세 번째, 청소년 근로건익센터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더 쉽게,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노무사님과 함께 했는데도 만약 사장님이 그대로라면? 네 번째,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정과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니 법에 따라 사장님을 처벌해달라는 절차예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해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이에요.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변경 위반 사건에 관련해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요.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장님을 조사하고 사장님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위법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청소년 근로건익센터와 함께라면 고민 끝! 문제 해결! 나이가 어리니까 좀 쉽게 대해도 되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겠지. 벌써부터 무슨 알바냐고요? 학생인데 공부 안 하냐고요?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른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사소한 것에도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권리는 당연한 것인데 그 권리를 침해받고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사회죠.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시기로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에 보호가 필요하답니다. 청소년 근로건익센터는 일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할 때까지 진정한 노동의 권리를 찾고 부당한 대우에 함께 맞서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안녕.